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토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요즘 금리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도 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끊일 줄 모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혹시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과연? 당연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시장은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나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줍줍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다 가지고 있으니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성 비중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항상 경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준비를 해서 현금, 한마디로 말해서 실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엔 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자산을 묻어두고 계십니까? 저는 부동산을 해서 그런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은, 떨어질 때는 가격을 선방하고 또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게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특히나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개발이 가능한 땅들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한정된 토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 한마디로 공급량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땅값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공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자, 오늘은 현실적인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지를 워낙 좋아하시죠.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문의를 오시는 분들 대부분 물어보게 되면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이렇게 현재 농지,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농지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농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농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몇 년 전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지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LH 사원들이 농지 투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을 하게 됐는데, 농지법 개정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농지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결국에는 땅을 사줘야 시골에 있는 땅이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완전히 거래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것 때문에 농지법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쪽에선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농지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소개할 랜드 푸어가 아닐까요? 저도 새만금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혹시나 랜드 푸어가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지라 하더라도 개발 섹터권에 있는 농지가 있고, 그리고 개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거래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섹터권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농지 얘기가 전국적으로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결국엔 표값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농지법 재개정, 거래도 안 되면 농민들 완전히 농촌 황폐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가 될 텐데요, 정치인들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농지법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꿈틀거리는 땅이 과연 어떤 땅이 먼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농지 투자함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농지 중에서 어떤 농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개발 섹터권에 있는,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토지 인방에 있는 농지를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지법 재개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을까요? 자, 농촌에 가보시면 농어촌 주택들이, 지금 빈집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땅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것 골머리가 지금 현재 아프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오냐면, 농어촌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뭘까요? 서울 사람들이 농어촌 주택을 사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만 사줍니까? 결국에는 아니죠. 땅도 살 수 있게끔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법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급등을 할 것이고, 전고점을 당연히 찍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가 개발 섹터권에 있는 농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농지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격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개발 섹터권에 있는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땅들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투기 잡으려다 농촌도 잡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논밭 팔길 막혀 랜드 푸어 신세가 아닌가? 새만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저도 랜드 푸어가 아닐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한 농지법이 농지거리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을
랜드푸어라고 하면은요, 땅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많이 있습니다.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땅을 팔아 돈이 되는데 팔 수가 없는 현실에 있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농촌 소멸 현상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작년 5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은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 농장에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000평방미터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으로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완전히 어떻습니까? 주말 농장도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이분들이. 특히 어디? 농업진흥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순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도시민들한테 땅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 주말 농장을 하려 해도 직업과 농 경력 등을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기농을 하려면 지역도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 한다니 얼마나 정말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지를 살려고 해도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물론 LH 문제로 인해서 투기에 대한 불안감과 부조리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꾼을 잡아야 되지 왜 농민들을 잡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는데요. 3일 한국부동산원의 토지 공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매매 거래된 농지는 15만 7,730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30.4%가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30% 수준이면 많이 급감을 했는데요. 자, 이걸 떠나서 더욱더 농지법 개정 이전에 2021년도 기간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질적인 거는 반토막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반토막 거래량이 반토막이 낮다. 거의 농지가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농지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땅을 팔고 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그거를 받아줄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민들은 그걸 팔아서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 받고 또 이자가 나오고 그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또 처분되는 이런 악순환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지를 못 팔아 금융권에서 담보를 잡히고 대출받은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 도시민의 유입 없이는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정반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이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개정된 농지법은 우선 우량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모여있어 기계 농업이 가능한 농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우량한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절대농지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농지와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지네. 그나마 농업보호구역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개발 섹터권에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도 주말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경력, 영농거리 기재한 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외지인이 주말농장뿐 아니라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10명에서 20명 구성된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10명에서 20명의 농지위원회에서 제가 농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 농지가 정당하게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건지
심의 절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그것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다가도 등을 돌린다라는 거.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절차 자체가 무척 번거롭게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증 발급하는 데만 해도 6개월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농지를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어떻습니까? 외지, 그러니까 개발 섹터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 자체는 가격 자체가 없을 정도로 현재 가격 폭락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정 농지법이 랜드푸어 양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인구의 농촌 유입을 막아 농촌을 황폐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농가 인구는 217만 명 수준으로 20년 전에 비해서 4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농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농가 인구가 40% 감소했다. 거의 지금 시골에 가보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층들은 거의 없고요. 다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시골에서 1명, 2명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과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농촌에 있는 주택과 땅을 거래를 하게 함으로 해서 서울에도 살고 주말에는 또 시골에 가서 좀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 쓰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정책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농가 인구 217만 명 얘기를 했고요. 농지 거래가 막히면 70에서 80대인 농촌 고령층이 농사를 계속 짓기가 불가능해 결국 농촌이 망가질 것이라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면 대도시에 인접한 농지나 개발 호재 투기 가능성이 있는 핀셋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농지법 개정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정책이든 100%가 없다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전멸이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활로를 좀 찾아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조금 자유롭게 농지 거래할 수 있게끔 정책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또 조만간에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때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새만금 TV에서는요 개발 섹터권에 들어가는 농지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